오늘 술값 많이 나오겠네. 어느새 시간은 밤 12시. 얼큰하게 취한 표정의 3명의 외국인이 일어섭니다. 갈색 머리의 남자가 한숨을 쉬자 옆에 있던 다른 외국인이 그를 다독이는데요. 카운터에서 계산하려는 외국인 일행.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본 채널로 제보해주신 미국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미군으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한국인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전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군인이란 직업의 특성상 저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주일 미군 기지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와이프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미국에 돌아간 뒤 다시 한국으로 발령받자 이번에는 와이프가 따라가기 싫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 자기는 친정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고 저 혼자 한국에 가면 안 되냐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얼마나 실망했던지요. 와이프와도 크게 싸움을 한바탕 하기도 했죠. 하나 와이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무척 만족스럽게 생각했는데 만약 저를 따라가면 일을 관둬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덤이죠. 아무리 기지 내에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 해도 실제 미국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몇 시간을 거친 대화 끝에 저 혼자 떠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장 제 주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미국 군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또 훈련이 있을 때는 집에 잘 못 들어오다 보니 와이프가 바람이 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동기 중 몇 명은 3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이혼남이 됐습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가 와이프가 바람이 났거든요. 왜 저는 예외라고 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서로만 바라보고 제가 첫사랑인 여자랑 결혼했으니 그녀는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미군 생활을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부부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헤어져 달라더군요. 뻔뻔하게도 그녀는 저에게 먼저 이혼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이렇게 와이프의 잘못으로 이혼해도 양육권은 여자인 와이프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과 외도는 별개의 문제로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누구랑 시간을 더 많이 보냈는지가 중요 쟁점이거든요. 양육권도 뺏겨 재산 분할도 해줘야 하는데 이혼남이란 불명예스러운 딱지까지 붙다니. 아무리 미국에서 이혼이 흔하다지만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저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부는 웬만하면 서로 맞춰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와이프의 잘못으로 인해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살던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혹시라도 동료들이 볼까봐 일부러 기지 근처 상권이 아닌 좀 더 멀리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마시고 오곤 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술집이라 안주가 3,000원 단위부터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고 기지 안으로 들어와서 골아떨어졌는데 다음날 지갑에 돈을 확인하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나 돈 제대로 안 낸 것 같은데. 분명 어제 20만 원을 뽑았는데 지갑을 보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돈을 냈다면 20만 원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가게에 갔습니다. 어제 제가 제대로 돈을 안 낸 것 같다고요.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안 그래도 1,000원만 내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자기도 바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10,000원을 제대로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1,000원만 내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다음에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손님 중 한 명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모양입니다. 자초지종을 말하자 손님은 나머지 9,000원은 자기가 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 괜찮다고 당신이 대신 내줄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기어이 그 남자는 9,000원을 쥐어주고 갔죠. 주인은 저에게 혹시 아는 사람이냐? 고 묻더군요. 제가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군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한국인 직원이나 카투사로 입대한 한국인 학생들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곳에 굳이 왔을까 싶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미궁에 빠졌죠. 그러나 궁금증도 잠시. 와이프의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저는 또다시 기분이 더러워져서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불륜한 여자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상간남을 딸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온 우리 딸 제인이 엄마의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수상하길래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니 상간남을 소개해줬다고 털어놓더군요. 남자친구라고 차마 소개 못하고 친구라고 하는 거 보면 지도 부끄러운 걸 알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상간남을 소개한 건지. 극대로 한 어머니는 주말이 끝나자 딸을 데려가겠다던 와이프에게 너같이 정신머리 없는 미친 여자한테는 못 맡긴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열받은 저는 메신저로 와이프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제 메시지를 씹더군요. 국제 전화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잘못한 건 와이프인데 피해자인 제가 더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는 평일에도 술집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하는 날들이 종종 있었고 상사와 동료들은 저에게 대체 얼마나 마신 거냐며 질책했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지 않던 저는 주변인들에게 가정사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근무가 끝나고 와이프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은 어느 날 숨겨온 비밀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간남과 딸을 만나게 한 날 이야기를 꺼내며 제 속을 뒤집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와이프와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이성을 잃는 바람에 주변인들이 듣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부대 시설 근처에서 그 난리를 피웠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을 리 있겠습니까? 제가 바람난 와이프 때문에 이혼당한다는 소식은 동료들과 상사들의 귀에 들어갔고 다들 저를 불쌍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의 시선을 받기 싫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였는데 모욕감을 참기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매번 가는 술집까지 알아내서 동료들이 쫓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저는 꺼지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안쓰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 같이 마시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술 마시는 걸 강하게 거부했지만 위로의 말에 흔들린 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카운터로 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가게 주인이 난감한 얼굴로 결제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한 저는 대체 누가 이렇게 자꾸 제 돈을 내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역시 그때 나간 그 사람이 맞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있던 손님의 얼굴을 보고 그때 9,000원 내주셨던 손님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극구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분명 그 얼굴이 맞았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더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가게 주인은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카운터를 봤으면 다시 돈을 내는 그를 보고 붙잡고 왜 자꾸 돈을 내주시는 거냐고 물어봤을 텐데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아직 뭘 몰라 계산해주는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보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대신 이런 영어 메모를 화장지 몇 장에 적어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엿듣게 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듣다 보니 당신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저번부터 당신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당신의 술값을 대신 계산해준 사람입니다. 술에 취한 당신이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혼당해야 하냐고 중얼거리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사정인 것 같아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대화를 들으니 저와 굉장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더군요. 저 또한 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사람으로서 지옥불에 몸을 담근 듯한 괴로움에 1년이 넘도록 힘들어했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을 유지 못하고 회사까지 관둘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은거하듯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프시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슬픔에 빠져 주변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 어머니의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슬픔의 구렁텅이에만 빠져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군요. 살다 보니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이 이치대로 흘러가 있더군요. 저희 와이프는 상간남과 재혼했지만 그의 바람기 때문에 다시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슬픔을 극복하고 현재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을 만나 곧 재혼 예정입니다. 괜한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쓸모없는 쪽지라도 생각하신다면 버리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꼭 좋은 날은 온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보면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며 묵묵히 인생을 걷다 보면 그날은 꼭 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티슈에 적어보낸 쪽지 한 장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엿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나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토록 친절하고 사려 깊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가 남기고 간 화장지 몇 장을 고이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쪽지를 보며 이겨냈죠. 그 뒤로 저는 금주를 선언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티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다시 술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저에게 좋은 날이 왔습니다. 제 딸의 양육권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 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재혼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제 딸을 함께 키우는 걸 꺼렸던 모양입니다. 남자를 위해 아이를 포기하다니 정말 엄마로서는 역겨울 정도로 책임감과 모성이 없다고 느껴졌으나 그로 인해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던 딸과 살게 된 것이죠. 달콤하지만 끝맛이 씁쓸한 초콜릿을 먹은 것처럼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딸을 데려온 저는 학교 수속 등을 모두 마치고 둘이서 행복한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그가 보게 된다면 당신 때문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